역설한 돌고 도는 법, 즉 비슷한 형태의 상황이 반복된다는 것으로, 그러나 단 하나 명심해야 될 것은 인과응보의 주체와 객체가 바뀐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으로, 기존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건국했을 경우 새로운 왕조의 후손 중에는 또 다른 누군가에 의해 자신들의 선조가 기존 왕조를 무너뜨렸듯이 자신들의 왕조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리요 순리이기 때문입니다. 서진, 진세조 사마염. 패곡초연인 전주 출신의 삼국지의 영웅 조조의 아들 조비가 건국한 조위는 기라성 같은 사마의 등장과 함께 힘의 균형이 기울어졌고, 결국 사마의 손자 사마염이 조위 왕조를 무너뜨리고 진나라를 건국했던 것입니다. 조위의 마지막 왕이었던 조황과 진의 건국자 사마염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위진남북조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씨는 주무왕의 동생 조숙진탁의 후손들입니다. 항상 신증동국 여지승남을 활용 시 지명의 끝에 붙는 호칭 등은 동일한 또는 유사한 위치의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이라는 사실 꼭 명심 부탁드립니다. 사마서의 봉지가 진왕입니다. 그리고 맏아들인 사마염이 진왕의 봉지를 물려받았습니다. 이곳 진땅을 기반으로 조위 왕조를 제압해서 천하를 장악했기 때문에 국명이 진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곳이 역사 속의 진주입니다. 조환과 관련되는 지명 중 상도와 진류의 지명을 분석해 봅시다. 상도에 있는 산이 상산입니다. 충청도 진천의 군명이 상산으로, 충청도 진천의 군명 황량은 또한 황해도 황주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진천은 초계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진류군의 제천제양이 바로 제후국 제나라이며 제주입니다. 진류가 있었던 개봉의 지명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정나라의 장공이란 장땅을 봉지로 가지고 있었던 제후로 강원도 영월의 능침을 인용합니다. 강원도 영월에 제후국 노나라가 있었던 장땅으로 이곳의 누정을 인용합니다. 금강장의 언덕 절벽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신시계천의 무대 초기에 흘렀던 강이 비단금자의 금강으로 영월이 신시계천의 무대 초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서진 세조 무왕제의 사마염은 서진의 초대 황제이다. 사마염의 조부인 사마이가 정적인 조상을 물리침으로써 정권을 획득한 사마씨의 세력은 조위의 3대 황제 조반과 4대 황제 조모를 배립했다. 조위의 마지막 황제인 원제 조안에 대해 이르러서는 사마씨의 수장인 대장군 사마소가 승상에서 진공을 거쳐 진왕으로 승직되자 사마염은 왕세자가 되었다. 사마소에게 왕위에 오를 기회는 많이 주어졌으나 그는 주공과 조조의 선례를 따르고자 왕위에 오르지 않았다. 265년 사마소가 죽고 진왕의 자리를 승계한 사마염은 조환을 겁박하여 선의를 요구했다. 선의받은 이후에 조환을 진류왕으로 봉하여 낙양에서 국호를 진으로 바꾸고 왕위에 오른다. 진나라의 의미. 처생 시스템이 조선을 대표하는 중앙왕조의 국명 조대명이란 천하를 장악하기 위해 기반이 되었던 지역 또는 봉지가 국명이 되는 것은 조대명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것만 깨달아도 조작된 역사의 50%를 그 자리에서 복원할 수 있습니다. 조진의 국명지는 사마의 사마사, 사마소, 사마염의 봉지였던 그들의 고향과도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통상 신하에게 봉지를 하사할 때는 그들의 고향을 봉지로 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로, 진 지역과 관련되는 인물들이 조선의 역사에 등장하는 진성대군 중종과 진평대군으로, 진평은 조선 세조대왕으로, 수양대군 이전의 봉지가 진평으로, 진성대군 중종이 이곳 진지역을 기반으로 반정에 성공했던 것입니다. 사마의가 받은 봉지 안평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충청도 홍주의 군명이 안평으로, 홍주, 홍양, 홍어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곳에 있는 하천이 강원도 홍천으로, 홍주의 군명 안평은 안평대군의 봉지이며 함경도 고원의 군명 고주는 천왕님과 천부가 있었던 열구의 산의 고향으로 이곳이 화산이라고 합니다. 신증 동국 여지승남에서는 꽃화와 빛날 화는 동일한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사마의 봉지 안평이 경도인 서울의 화산인 삼각산에 있었다고 합니다. 안평은 또한 안주와 동일한 지명의 다른 표기 방식이기도 합니다. 평안도 안주와 충청도 천안은 영주의 군명에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평안도 안주의 성안에 천왕님이 계셨던 천왕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안주에 있었던 성이 역사 속의 안시성이었습니다. 우선 진자의 비밀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준지우 강씨들이 기출된 진주를 현지의 신증 동국 여지승남에서는 진주로 표기합니다. 즉 진과 진은 서로 통하는 동일한 지명입니다. 경상도 진주의 신증편에 능화당은 곧 촉송루의 동쪽 누각이다. 조양관은 곧 봉명루의 동쪽 누각인데 목사 정백궁이 건축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능허당이 있었던 능허와 조양관이 있었던 조양의 지명을 밝히면 역사 속 진주의 정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능허,
정조대왕의 문집 홍제전서에 묻어는 화성으로 내용 중에 상림식경 중 능허 모설이 있습니다. 진주의 신증에 나오는 능허당이 화성에 있었던 것으로 사마의 봉지 안평과 관련된 홍천의 군명이 화산이라고 했습니다. 진주가 화양인 촉에 있었던 것입니다. 조양, 평안도 개천과 전라도 광산은 이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평안도 개천의 군명 조양이란 조선의 의미와 동일한 지명입니다. 초선의 중심입니다. 브리테니카의 사사명조를 인용합니다. 평안도 개천의 군명을 조양이라고 하며 조양을 고려 왕건의 상계인 영주라고 합니다. 한자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영주와 무주는 동일한 지명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서진의 수도 낙양, 역사 속의 낙양은 촉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재에 주작된 논리대로라면 낙양은 사천성에 있어야 됩니다. 주작된 낙양은 잊어주시고 역사 속의 낙양이 어느 곳이었는지 우리의 지리지에서 찾아봅시다. 추가로 동영상 제81회에서 낙양의 정보가 있습니다. 신증 동국 여지신남 경상도 상주의 군명을 인용합니다. 상주, 상락, 사랑볼, 사벌, 상산이라고 합니다. 상산이란 이곳이 원나라의 상도로 천하의 중심 천부가 있었던 상국이며 상산이란 이곳이 상나라의 소리 도읍한 곳이라는 의미로 역사 속의 상주에 상나라가 있었던 것으로 이곳 상나라가 있었던 곳이 고려의 개성인 송악으로 촉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이전에 발표한 동영상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경상도 상주를 상나라가 있었던 곳이라고 했으니 이곳의 정체도 밝혀봅시다. 경상도 상주의 여군을 인용합니다. 낙양역 주서쪽 삼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경상도 상주의 지금거리에 역사 속에 낙양이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경상도 문경의 여건을 인용합니다. 낙원, 낙평과 낙양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낙양이 문경의 여건에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문경과 낙양이 가까이 위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경상도 문경의 형성을 인용합니다. 이곳 문경이 촉으로 넘어가는 관문이었던 것입니다. 경상도 문경의 군명을 인용합니다. 관문, 고사가리성, 관산, 문해, 관현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문경의 군명을 분석해 봅시다. 아주 놀라운 결과가 등장할 것입니다. 문경의 군명 관산이란 관악과 동일한 산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악이 산으로 험한 산을 우리는 악이라고 부릅니다. 경기도 과천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관악산 현소 쪽 오리 지점에 있는데 진산이다 라고 했습니다. 현재의 과천 옆에 관악산이 있으니 일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경기도 과천의 군명이 부안으로 부평과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상계의 지명은 부평 길주와 창녕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역으로 길주는 촉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강원도 양양의 산천조를 인용합니다. 오봉산 부동쪽 시보리에 있으며 낙산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강원도 양양의 동쪽 시보리에 낙양에 있는 산인 낙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강원도 양양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상기에서 사마음의 봉지 진땅이 역사 속 진주로 경상도 진주의 신증편에 조양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평안도 개천의 군명이 조양으로 이곳 진땅에 가까운 곳에 낙양이 있었다고 합니다. 서울에 있는 동대문이 역사 속 위치한 곳이 낙산으로 낙양에 있는 산이 낙산으로 서울의 동대문 지역이 역사 속에 낙양이었던 것입니다. 경상도 경주의 신증에 경주를 화산의 양지인 화양이라고 했으며 화양은 촉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고서를 통해 경주와 낙양의 관계를 밝혀봅시다. 경주에서 한사군중 낙랑군, 문천 부의 남쪽 오리에 있다. 사등 이천의 하류이다를 인용합니다. 상기에 등장하는 지명이 동황과 남산, 낙읍, 노양으로 동황이란 동용의 경주이며 낙읍은 낙양이고 남산은 바로 경도인 서울의 남산이며 노양이란 제후국 노나라가 있었던 곳입니다. 낙양이 촉에 있었던 곳입니다. 전라도 나간의 군명을 인용합니다. 분사불령, 낙천, 양악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나간의 군명 낙천이 바로 낙양에 있는 하천입니다. 전라도 나간군의 건치 연역을 인용합니다. 나간이 나주에 소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주의 군명을 비단금자의 금산, 금송, 진해라고 합니다. 금산, 금송은 금도인 촉의 지명으로 낙양이 촉에 있었기 때문에 나주에 소속되었던 것입니다. 전라도 나간의 군명 양악이란 양 땅에 있는 산이 양악입니다. 경기도 양천과 황해도 연안은 양원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이곳이 황제국 은나라를 이은 제후국 연나라가 있었던 곳으로 양원에 있는 하천이 양천이 됩니다. 경기도 양천의 군명 공암이란 노나라의 국부로 상계에서 경주의 노나라인 노양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양천의 군명 제양이란 제후국 제나라로 낙양에 있었던 것입니다. 양천의 군명 바릉이란 천하의 중심 천부가 있었던 곳을 파촉의 파지역이라고 했습니다. 황해도 연안의 군명 온주와 충청도 온양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전형적인 방식으로 온양의 군명 당정이란 이곳이
제후국 상나라의 통왕이 황제국 하나라를 멸하고 황제국 상나라의 수도를 건국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상나라도 낙양에 있었습니다. 경기도 양천의 군명 제왕과 황주의 군명 제왕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황주란 제왕의 도시가 있었던 곳의 지명으로 황주도 낙양에 있었습니다. 전라도 나간의 군명 양악과 동일한 지명의 경기도 양천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성산 현 북쪽 1, 2 지점에 있는데 진산이다 라고 했습니다. 평안도 성천의 군명을 성주 송량이라고 합니다. 성주에 있는 산이 경기도 양천의 성산으로 성천이란 촉의 이름인 성도에 있는 하천입니다. 낙양과 동일한 지명인 전라도 나간의 형성을 인용합니다. 나간에 등장하는 금오산이 바로 경주의 군명 금오로 경주의 군명인 금오산이 낙양에서 보였던 것입니다. 향산 유랑가와 금강산 왕경록을 인용합니다. 신시계천의 무대 오로봉 중에 한 봉우리인 묘향산을 백두산 내매 금강산이라고 하며 그곳에 낙양성으로 뻗은 길이 있었다고 주작되지 않은 우리의 시조가 증언하고 있지 않는가. 신시계천의 무대 묘향산 금강산에 가까운 곳에 역사 속에 낙양이 있었던 것입니다. 경상도 경주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금강산 부해 북쪽 칠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경도인 서울에 경주가 있었고 그곳에 오로봉에 금강산이 있었으며 경사의 땅 경주가 또한 공시가 개출된 곡부였다는 얘기 들어는 보셨는지요? 경도인 서울의 동대문이 위치한 곳이 낙산으로 경도인 동대문이 역사 속에 낙양이었던 것입니다. 다음 회에서는 중림칠언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